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대구 교도소에 수감된 HIV 감염자, 그러니까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수감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네. 이 교도소에서 격리 수용되고 또 특이 환자라고 불리는 등 이 차별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 7월에 인권위는 이 HIV 감염 수감자의 병력을 노출하거나 또는 차별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을 했고요. 예. 하지만 얼마 전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이 수감자들의 반발로 HIV 감염자들을 별도 건물로 옮기는 등 아직도 이 교도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갈등이 깊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직은요. 자,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결핍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까지 보통은 한 6, 7년 정도 후에 이 감염 후에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건데요. 이 에이즈는 HIV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데다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칭하는 병명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면역 세포를 점점 파괴하다가 너무 많이 파괴해버려서요. 면역 관련 특정 세포가 피 한 방울, 그러니까 1 마이크로리터에서 이 면역 세포가 200개 이하일 때 에이즈에 걸렸다고 판별을 하는데요. 그때는 면역력이 너무 저하된 상태라서 이 남들은 걸리지 않는 감기나 아주 약한 병도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림프종 등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HIV 바이러스든 감염이 됐지만 에이즈 판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혹시 다른 수감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도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전파 여부는요, 바이러스 이 보유자가 치료를 잘 받냐 안 받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치료를 잘 안 받는 경우는요, 피 한 방울, 이 한 방울에 바이러스가 10만 개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혈액을 통해서는 물론 성관계로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이 피 한 방울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줄어들고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예. 이때는 바이러스가 성관계로는 잘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는 말을 하고요. 이때도 물론 주사기를 같이 쓰는 등 이 혈액으로는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성실하게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실하게 받으면요, 이 약을 수개월 정도 먹었을 때 바이러스 양이 피 한 방울에 50개 정도로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이 바이러스 검출 검사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는 이 낮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바이러스 자체 개수는 적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혈액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겠습니다. 치료 안 했다고 해서 음식이나 단순한 물건 같이 썼다 이런 걸로 전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치료 안 하는 사람이 전파하는 피와 헌혈 같은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인권위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수감자나 HIV 감염자가 방을 같이 써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물건을 같이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피가 섞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조심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 교도소 내 물품 중에서 손톱깎이를 예를 들면요, 이 희박한 확률로 피가 묻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하루 이틀 있으면은 공기에서 노출돼 있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HIV 그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은 감염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네, 물론 이 질병에 대해 조심해야겠지만 지나친 공포심 조장이나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